2022년 2월 17일 목요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네.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지역은 되는지 또 어떤 지역은 안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GBC 광장 오늘은요. 생게브리알 포모나 레지널 센터에서 커뮤니티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계시는 아모스 변 집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 이름은 변성욱. 영어 이름으로는 에이머스 변이라고 쓰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미국에 와서 16년 전에 지금 일하고 있는 샌 게브리얼 포모널 리저널 센터라는 곳에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처음 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디네이터세요, 그럼? 그전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였고 네. 지금은 6년 전서부터는 커뮤니티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로. 네, 네, 이름으로 그렇군요. 직함으로 좀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생게브리엘 포모나 레지널 센터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예. 네. 이런 레지널 센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96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리저널 센터라는 네. 게 캘리포니아 전체에 21개 리저널 센터가 있는데요. 네. 왜 21개냐? 그러니까 그때는 그 법을 만들면서 지역마다 한 네. 인구 100만 명 정도 되는 그래서 그 헬스 디스트릭 그 구역별로 해가지고 네. 건강 구역을 해가지고 헬스 디스트릭별마다 한 100만 명이 되는 구 디스트릭을 모아가지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서 21개가 됐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인구가 캘리포니아가 더 제가 많아졌죠. 알기로는 3,500만 명 아마 그렇게 되는 좀 넘을 건가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아웃리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인구 보통 이제 100명에 1명에서 2명 정도까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1 내지 2% 정도가 네.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아직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전체로 보면은 한 5만 명. 저희 리저널 센터 한 군데는 저는 포모나에 있는 리저널 센터 네. 거기서 일하는데 거기에만 만 한 5천 명 정도 되시는 발달 장애 갖고 계시는 0세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까지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까지 네. 예, 다 같이 저희들이 서비스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분들이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퍼센티지로는 좀 괜찮은 편인데 네. 근데 저희들이 아시안을 보면은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또 그런 거거든요. 네, 왜 아무래도 굳이 한국인이시니까. 우리가 아웃리치를 또 네.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이 에이시안한테 나가야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1 내지 1.5%뭐 1.5%만 딱 기준으로 잡더라도 네. 저희 현재 리저널 센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예상되는 그 숫자보다 일반 인구들의 0.6에서 0.8%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계신 분들의 2배 정도가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데 네. 그거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또 뭐 네. 다른 이유로 또 사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우리가 발달장애 하는데 이 발달장애가 뭔가를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 그게 사실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발달 장애라는 말 자체를 또는 아마 다른 주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Developmental Disability라는 게 네. 어떤 disability의 하나로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고 어티즘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저희들이 발달 장애라고 얘기할 때는 발달 장애는 어떤 대표되는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고 진단을 받으려면은
다른 말로 리저널 센터의 그 클라이언트로 네.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적격성 그 일리지빌리티를 받기 위해서는 네.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진단에 자폐 네. 요새는 ASD라 그래요. Autism Spectrum Disorder. 네. 예전에는 뭐 에스퍼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뭐 ADHD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ADHD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의료적이기도 하지만은 좀 그런 그 진단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DSM-5라는 걸로 바뀌면서 네. 저희들이 발달 장애 중에서 이제 어티즘 쪽을 어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ASD라고 하고요. 그게 그러면 요즘은 그 ADHD가 이 발달 장애에 안 들어가는군요. ADHD는 원래 그 발달 장애 또는 리저널 센터에서 받는 진단명에는 없어요. 안 들어가요. 그 캐러고리에는요. 네. 예, 또 그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다운 신드롬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다운 신드롬도 리저널 센터 진단을 받는 진단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근데 어떻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네. 다운 신드롬 갖고 계신 분들이 리저널 센터 받던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다운 신드롬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를 갖고 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캐로리가 일단 5가지 그 진단명이 있어요. 어티즘 ASD,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 지적 장애. 네. 예, 옛날에는 뭐 멘탈 리타르데이션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 리타르데이션이란 말은 더 이상 이제 안 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 그다음에 지적 에필랩시. 네, 에필랩시는 한국말로 한국말로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뇌전증이요. 예. 네. 그다음에 cerebral palsy. 그러니까 네. 이거는 뇌성 마비. 뇌성마비. 예. 근데 네. 이 5가지 진단이 없는데 근데 네. 마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그것도 아닌데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5번째 캐러거리 이렇게 네. 해서 캐러거리를 5군데까지로 나눠 가지고요. 모르는 것까지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어떤 진단명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진단,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5가지 상황인데 이런 장애가 평생 동안 지속될 걸로 보여지면서 18살 이전에 생긴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걸로 나중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어떤 사고로 질식이 됐을 때 뭐 아이가 거의 드라우닝이 됐으면은 우리가 구조를 했지만은 네. 뇌에 물에 많은 지장이 빠졌을 때. 갔으면은 네, 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보이는 발달 지적 장애나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18살 이전에 생겼으면은 네. 일단 저희들이 캐러고리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생 동안 지속될 거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야 된다. 돼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말은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7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성인 생활에 필요한 뭐 커뮤니케이션, 네. 그죠? 뭐 거기 읽기 쓰기 뭐 그런 것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그러니까 그 모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로스 모럴 그러면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뭐 이런 것들 같은 운동에 관한 것들도 있고 네. 3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3가지 이상 그 중에서 뭐 5가지 뭐 이게 되면은 그게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라는 네. 기준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이분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 라고 이제 그렇군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제가 하나 의문이 되는 게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보다 지체 장애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가 있고 IQ가 152예요. 네. 근데 뇌성마비가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 말을 거의 표현하기 못해요. 너무 힘들고 네. 그다음에 사지가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에 150이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렇죠. 머리가. 천재죠. 천재인데요. 예. 네. 이건 제 실제로 있던 분 얘기예요. 그래요. 예. 그분 영화 감독 되셨거든요. 네. 예, 제가 리저널 센터 일하기 전에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드리는 일을 했었었는데 잡코치라는 이름으로 네. 그분이 이제 캘셋 LA 영화과에 진학하는 거 좀 도와드리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너무나 지장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캐러고리 안에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가지 진단면 잘 모르는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시고 네네. 그다음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18세 이전에 생긴 거고 평생을 그렇죠. 지속될 걸로 하고 네.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네, 이게 이 3가지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네. 3가지가 다 되면은 그러면 리저널 센터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증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3가지가 전부 충족이 돼야 되는군요. 그럼요. 예.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는 자폐로서 진단을 받은 게 있는데, 네. 예? 근데 근데 왜 리저널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네. 물론 이제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땐 부모님들이 당연히 어필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세요. 어필을 할 수 그럼요.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리저널 센터의 결정, 그러니까 네. 처음에 들어오는 진단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서비스 요청이나 이런 건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요청을 하셨을 때 리저널 센터에서 거절을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어필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자꾸 두들겨야 되네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희들이 근데 리저널 센터는 어떤 저희들이 이게 지금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 발달 장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발달 장애가 있을 때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50년 전에는 그 이전에는 다들 그냥 병원으로 아주 잘 네. 만들어진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데가 아니에요. 시설로 볼 때 잘 만들어지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거기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네. 충분히 있는 데인데 그걸로 보내라. 예. 그러고 그 아이는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얘기하고 살아라. 우리가 다 케어할게.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속상해요. 예. 한 몇 년 전에 문을 닫긴 했지만은 거기에 계시던 어떤 저희 동네 그 펑어나이도 그런 그 스테이트 호스피털 전에는 네. 그렇지만 이제 디벨롭멘털 센터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가 되온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너무 환경이 좋아요. 시설도 좋고 식당도 뭐 60년대 팀, 70년대 팀에서 달라가지고 거기도 가서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네. 음식도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병원 시설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학교 또는 직장까지도 그 안에 다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절대로 그게 뭐 나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데 5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 때 얘기인데요. 그때 가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한번 보셨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네. 우리는 청소를 아주 깨끗이 해서 정말 거기 있는 담당하는 사람이 디렉터가 바닥에서 사람들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깨끗해요. 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아니 왜 우리 애가 바닥에서 밥을 먹냐? 그건 그렇죠. 네, 왜 포크와 나이프를 네. 우리 애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은데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위험하다고 포크와 나이프를 안 주고 바닥에다가 접시를 음식을. 놓으면은 그게 사람 대접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물어뜯는 텍스처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게 감염이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아예 사전에 제약하기 위해서 옷을 벗긴 채로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건- 깨끗이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성인들이 옷을 다 벗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행히 그때 방문할 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의 OC 레지스터 기자를 한 분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네.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찍었어요. 그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전체로 한 기준을 갖고 법을 만들어서 좀 스테이트에서 다 그 관장하는 병원을 했지만은 네. 그거를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와서 네. 각자의 그 가족들과 어쨌든 커뮤니티 안에 살게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야지 각자의 특성,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인권적인 면에서 그런 그럼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만들어진 게 리저널 센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렇군요. 5분이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막 녹화하시고 렌털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원의원한테 가가지고 네.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이 열심히 하셨냐면 그 상원의원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까칠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네, 좀 뺐으면은 그 그렇겠죠. 스테이트 호스피털 그 사람들 로비하는 사람들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막 힘든 상황인데 가셔가지고 그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에 1층에 딱 올라가가지고 같이 딱 타서 1층부터 5층까지 다 딱 누르고 눌렀어요. 달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렌털맨이라는 분이 법을 만들고 그거를 이 사람이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많은 지지가 오니까 좋아서 네. 그걸 가지고 그 당시 도널드 레이건
로널드 로널드 도널드가 아니라 레이건. 로널드 네네. 레이건이 주지사로 계실 때였거든요. 아. 가서 또 사인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리저널 센터가, 리저널 센터가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잘된 일이에요.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마다 또 특성이 다 다르게 아까 인구 100만 명을 말씀드렸지만은 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7개 그러니까 LA 카운티 7개 있는 리저널 센터 중에 하나지만은 오렌지 카운티는 전체에 하나가 있고 네. 또 오렌지 카운티 또 샌디에고 가면 또 샌디에고 리저널 센터가 있는데 네. 샌디에고의 리저널 센터랑 저기 제일 북쪽에 있는 노던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랑은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의 니드도 다르고 네, 컨 그렇죠. 카운티에 있는 리저널 센터는 한 분 한 분이 완전히 동떨어져 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기처럼 다 많이 모여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의 서비스는 또 맞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거에 각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네. 디자인이 돼 있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캘리포니아의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메디칼이나 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예, 그 서비스 얘기가 나오면은 저희들은 항상 이제 저희들이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 저는 리저널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넘버 원 질문이 어떤 서비스 주세요? 그렇죠, 맞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같은 게 그 리스트로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POS 펄러시라 그래가지고 Purchase of Service Policy라서 다 그 서비스 구매 정책 그래가지고 다 돼 있고 네. 그걸 또 서머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나눠드려요 일단. 네네. 그렇지만은 저희 그 정책의 제일 처음에 보면은 먼저 다른 제네릭 리소스를 써야 된다. 다른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자원으로 네. 저희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게 뭐 어느 리저널 센터 다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중요한 게 저희한테 그 발달 장애가 뭔지 리저널 센터 이런 게 뭔지도 설명드린 다음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네. 제네릭 리소스들 네. 학교 그다음에 메디켈 메디칼. 예, 그쵸? 메디칼, 예. 네. 그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란 말로 우리가 그게 지금 메디켈이라고 메디칼이죠. 좀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파생되는 서비스들이 또 있어요. 어떤 게 거기서 있을까요? 지원하는 것 중에서 IHSS, 인홈 서포티브 In-Home 서비스. Supportive 예, 그거 같은 네. 경우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고 진짜 계시잖아요. 도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보통. 도우미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들이 그 일을 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10살인데 같은 10살 또래 애들과 비교했을 때 추가로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live in 같이 살면서 네. 서비스를 주는 프로바이더가 어머니가 되시고 그래서 IHSS를 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메디켈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이 IHSS가 노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군요. 아니죠. 예.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도 그렇죠. 예, 엄마들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아동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기부터 성인까지 네.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 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케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부모님들이 사실은 아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직업을 또 가지면은 사실은 힘들죠. 어느 것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경제적으로 또 그게 결국에는 우리 자녀의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럼요.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예. 제가 알고 있기로 IHSS에서 이제 돈을 받으면 이제 도우미 해가지고 예, 예. 돈을 받으면 그게 인컴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같이 사는 사람에 한해서 예. 텍스가 웨이브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예. 뭐 일단 폼을 제출하면 된다고. 폼을 제출을 하셔야면은 네. 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웨이브가 돼요. 텍스를 안 내시는 부분이에요. live in 그래요. live in 프로바이더일 경우에 가족 네. 관계가 증명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 내셔도 되는데 근데도 이제 W2 이렇게 날라오는 나오죠. 거 보시면은 거기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그거는 보고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럼요. 폼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아예 그 폼을 또 이제 제출하는 게 있어요. 네. 하시면은 거기서 아예 날라올 때 W2가 날라올 때 금액이 제로로 날라와요. 나와요. 예, 그거 딱 그냥 붙이셔서 하시면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폼이지 어쨌든 네. 그건 안 내셔도 돼요. 같이 아, 리브인일 경우에. 그렇군요. 예.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뭐 내가 100시간은 내가 직접 하지만은 나머지 네. 100시간은 다른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또 텍스를 내셔야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또 IHS까지 아, 네. 설명을 또 아유,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 학교 서비스가 3살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22살까지 학교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3살부터 22살까지. 예, 예. 3살은 당연히 프리스쿨 프로그램이겠죠. 네. 그다음에 18살이 넘어가면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나이가 되면은 그다음에는 트랜지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네. 그것도 역시 학교를 통해서 지금 18살 될 때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런 모든 특수교육 시스템이나 그런 데서 배운 것들을 메인테인 유지하고 네. 또 자기 일상 개인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취업에 대한 기술들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 프로그램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예전에는 그 IEP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아카데미컬리 또 공부 잘하는 우리 또 발달 장애를 갖고 있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을 선호해서 또 대학을 바로 가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네. 18살 돼서 트랜지션 프로그램으로 가서 계속 22살 될 때까지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도 좋지 않겠냐 네. 하는 거를 제안은 드리죠. 설명은. 아. 근데 또 우리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죠. 예, 네. 나는 왜 옆집에 철수랑 순이도 마이클이랑 제이슨도 가는데 네. 나도 학교 갈 거야. 그럼 당연히 가야죠.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자존감 그럼요. 그런 게 정말 어느 모습으로도 살 수 없는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뭐 자기보다 수학은 더 못하고 막 그런 친구들인데 취업을 하고 네.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폰 13을 마음대로 사가지고 쓰기도 네. 하고 막 그런 등을 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좀 능력이 되는 그러한 발달 장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는 또 정말 그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인플로이먼 취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레벨을 그 사람마다 레벨이 다르지만은 어쨌든 22살이 된다면은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그 취업을 위한 데이 프로그램을 다 다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리저널 센터에서 펀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집을 독립해서 네. 또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환경에 또 독립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보통 네.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또 그룹홈 얘기하나 보네. 근데 그룹홈만이 아니에요. 그룹홈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집.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FHA라고 아니죠. 패밀리 홈 에이전시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우리 예전에 저는 인천에서 인하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아, 네. 거기 보면은 하숙하고 기숙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을 하나 해서 하숙하듯이 아. 기숙하듯이 그렇지만 좀 더 다른 거는 음식과 케어와 이런 거 가지고 프로바이드하는 그것도 펀딩을 리저널 센터에서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네. 걸 보내려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서비스도 비싸고 뭐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리저널 센터 서비스는 일단 들어올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진단받고 리저널 센터에 들어오시려면은 네. 영주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웰페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발달 장애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주권 없어도 되고요. 그렇죠. 한 가지 경우 스테러스가 불안정해도. 네, 불법도 괜찮아요. 아, 네.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여행 비자만 안 돼요. 여행 비자. 왜냐면은 여행 비자는 왔다가 내가 바로 돌아갈 거라는 전제로 그렇죠. 받은 비자이기 때문에 네. 여행 비자로 오신 경우에는 그러면은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네. 바로 돌아가실 거라는. 하긴 그렇죠. 뭐 학교를 들어가려도 사실 예. 여행 비자로는 우리가 애들 학교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좀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주재원으로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기서 계속 사실 계획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몇 년은 살 거 아니에요. 질문이 적어도. 그거거든요. 계속 살 거냐, permanently resident 할 거냐. 근데 네. 그거를 자칫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permanent resident 이거 영주권이네. 이거 아니에요. 예, 예. 네네. 예, 여기서 그거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면 들어온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소득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서비스를 어떤 건 드리고 어떤 건 안 드리고, 혹은 이 네. 서비스는 한 달에 5,000불짜리니까 당신은 소득이 많으니까 우리는 얼마큼 내고 당신은 얼마큼 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형식상으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저희들이 없애려고 그러고 있고요. 실질상으로는 네. 리저널 센터 서비스는 우리가 내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내는 게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예, 펀드가 저희들이 많이 내는 있나요? 세금으로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연방 정부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리저널 센터는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네. 다른 데서 지원은 전혀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지원을 받으면은 거기서 또 이제 그 이익에 또 휘둘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리저널 센터가 연방 저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그 돈을 받으려면은 네. 몇 사람을 저희들이 서브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지. 그 그쵸? 센터 자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네.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지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청구할 수 있죠. 왜냐, 네, 그래야지 그렇죠.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애쓰는 게 바로 저희 그 디렉터 그룹들은 이제 그렇게 그쪽을 애쓰고 많이 계시고. 쓰시고, 네. 저희 또 서비스 코디네이터 분들은 어떻게든지 서비스를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리저널 센터를 소개하면은 맨 처음 질문이 무슨 서비스 주세요라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너무나 이해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다른 거를 제일 우선하는 게 아니라 니드. 우리 자녀의 니드가 뭐가 있냐.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장학금도 마찬가지죠. 니드 베이스죠. 그렇죠. 네, 필요한 니드가 사람들에게. 목표, 골을 드라이브하고, 그 골이 그 골을 IPP라는 걸로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골이 서비스를 드라이브한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니드가 잘 표현이 돼야지 서비스가 요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서비스를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우리 보여줘야겠네요. 그렇죠. 내 결국은.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예. 근데 이제 우리 아이도 14살이고 옆집에 제이슨도 14살이고 네. 우리 아이도 자폐고 이쪽도 자폐고, 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왜 이 서비스를 못 받고 여기는 받습니까? 네. 그런 비교가 사실은 의미가 될 수 없는 있죠.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모든 거는 individualized. 교육은 IEP라고 그러고 저희 네. 리저널 센터 IPP라 그러거든요. 네. Individual Program Plan, 프로그램 Individual Education Plan. 네.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니드가 많을수록 당연히 그렇죠. 서비스가 많이 가야 되는 거고, 네. 니드가 적지만은 저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래. 근데 우리 아이랑 안 맞는 프로그램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서비스를, 그래서 그런 코디네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코디네이터이라고 SC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그걸 거거든요. 예전에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그래서 뭐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뭐 지난번에. 강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네. 좀 제가 좀 일하면서 배운 지식들을 네. 많이 나눠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고 또 많이 청취자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네. 지난번에도 한번 하고 나오면은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야, 너 아직도 그 일 하는구나. 그래서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뭐 그래서 많이들 연락들 오고 하시는데, 네, 네. 저는 사실은 여기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도 많이 들으시지만은 우리 그렇지 않으신 분들, 정말 예수님의,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미조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예수님만 전해요. 전하죠. 제가 저게 참 좋아요. 네. 보면은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발달장애 있는 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 위해서 정말 네.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리저널 센터 그것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예. 이게 이런 서비스가 있다더라 알면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또 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네. 내가 이 얘기 했다가는 저 엄마가 또 괜히 싫어하지 않으실까. 그렇죠. 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유치원 네. 원장님들한테 제가 꼭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예.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하셔가지고 네. 모든 사람한테 다 제공되는 정보로 드리면은 네. 해당되는 분은 나중에 저한테 알겠습니다. 연락이 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소개해 드립니다. 909-710-8815 909-710
0에 710이죠. 예. 719개 8815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 텍스트 다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게브리알 포모나 레지널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변성욱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뉴스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